뎀나 발렌시아가가 좀 무슨 느낌이었냐면요, 프랑스 고급 요리가 밥상에 막 쫙 차려져 있어. 근데 야 좀 꺼져봐, 여기 뭐 바게트고 달팽이고 다 치우고 김치찌개 끓여와, 마라탕 갖고 와, 좀 그런 느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에디 슬리먼이라는 사람 자체가 보면 재밌습니다. 되게 야소 같은 양반이야, 뭐 방랑자고 그런 느낌. 네, 오랜만입니다. 일단 오늘 이 영상을 올리려던 게 아닌데 흐름상 이거부터 올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거부터 올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구매한 제품이 좀 많기도 했고 제품 리뷰를 좀 재밌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품만 좀 보여주고 짜치게 하울 느낌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영양가 있는 영상을 만들자 싶어서 짧게라도 전설적인 디자이너들 이야기를 하는 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제일 술안주거리가 된 얘기가 옛날 이야기,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전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썸네일에 한 시대를 향유한 디자이너라고 생각이 드는 3인을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 분량이 아무래도 오늘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버질 이야기 다음에 할 것 같고, 최근에 현행에서 크게 구매할 제품들이 눈에 띄는 게 없기도 했고, 뭐 앨리스, 모알로라 그런 브랜드는 제가 작년에 엄청 많이 샀었는데 지금도 참 멋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솔직히 좀 이제 질리기도 하고 밖에 나가면 많이 보이니까 정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예전 아카이브들을 다시 많이 보게 되는 걸 떠나서 소비까지 하게 되는 지경이 왔고, 뭐 원래도 아카이브들은 계속 보고 있었긴 한데 다시 소비를 하겠다는 결론은 작년 말부터 났어서 최근에 구매를 좀 다시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말도 많아지니까 바로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뎀나 베트멍 제품입니다. 네, 람슈타인 후드라는 제품이고요. 베트멍 첫 등장 당시에 진짜 충격을 많이 먹었었고, 그때 당시 베트멍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베트멍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뭐 남양주 줄 쓴 것만 봐도 웃기잖아요 이게. 전 진짜 그때 뎀나 미친놈이라는 생각을 진짜 하고 살았는데, 뭐 베트멍 스토리적인 건 제가 예전에 영상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베트멍 후드 중에서는 제일 잘 만든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비운의 명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에는 보시면 뭐 람슈타인 대가리가 있고, 이제 여기는 보시면 람슈타인이라고 적혀있고요. 팔쪽에도 적혀있고, 밑단 쪽 보시면 내조일 수 있는 스트링 있고, 베트멍 후드 특징들이 좀 짜증나는 게 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낑겨가지고 입을 때 되게 불편하다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입었을 때 이쁩니다. 그리고 진짜 색배합이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그레이 톤의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화이트 레터링에다가 자수는 레드로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너무 색배합이 완벽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후드는 아까 제가 이거 비운의 명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왜 비운의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비슷한 시기에 나온 제품들 치고 너무 싸요. 저평가를 상당히 받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서 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긴 했어요. 제가 한 60만원대 대략하거든요 얘를. 그때 같이 나온 명작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베트멍 다크니스 라인업이랑 섹슈얼 판타지, 초판 후드, 알파 인더스트리, 본버랑 뭐 스눕독 기타 등등. 리복 콜라보들은 뭐 아주 감가 개처맞았죠. 아주 사지 절단이 되어버린 그런 신발들도 있는데 참 지금 봐도 이쁜 디자인이고, 아무튼 섹슈얼 판타지랑 다크니스 후드 가격이 지금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뭐 람슈타인은 뭐 거의 반값이라서 네, 아주 혜자다라는 거고요. 다크니스 본버는 가격 방어가 뭐 거의 미친놈이던데, 팬문은 1.5배 내지 2배는 가격이 뛴 것 같은데요. 근데 팬문은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느꼈던 게, 제가 크롭 실루엣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다크니스 본버만큼은 옴무 실루엣이 더 이쁜 것 같아요. 후드는 솔직히 왜 비싼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이쁜 건 알겠는데 제가 다크니스 후드를 보는 관점이 어떠냐면요, 다크니스 본버 살 돈이 없어서 후드를 사는 느낌? 그래서 전 후드 시세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베트멍 극 초창기에 유명했던 게 이제 또 리워크진인데, 그 리워크진을 마스터피스로 만들어버린 게 그 한국의 그 가수 누구였냐, 오혁이입니까 혁오입니까? 아무튼 간에 그 양반이 입었던 다크니스 리워크진이 진짜 좀 잘 안 알려진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더 안 알려진 명작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요즘 이거 구한다고 혈안이 좀 돼 있거든요. 다크니스 디자인이라는 게 드레스도 나오고 스웨트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매물로 종종 도는데, 근데 제가 정말 사고 싶은 게 다크니스 디자인으로 만든 터틀넥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가지고 싶은데 근데 매물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리워크진이나 본버를 아마 조만간 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렌시아가 미나 반팔인데요. 미나가 누구냐면 유럽 대중문화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자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가수고요. 이때 반팔이랑 선글라스가 같이 나왔었고, 반팔 앞쪽엔 미나 얼굴과 뒤쪽엔 미나의 디스코그래피가 쫙 적혀 있습니다. 이 반팔이 되게 재밌는 게, 라벨 쪽 이 목라벨을 보면요, 여기 이제 Tag Your Phone Here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NFC가 내장이 돼 있어서 미나 신곡이랑 뭐 그런 걸 즐길 수 있게 장치를 또 심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랑 비슷한 제품이 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제품인데 이건 나이키 신발이고요. 제가 작년 말부터 좀 김장에 들어간 그런 신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신발이 있습니다. 이게 아티팩트랑 나이키랑 협업한 제품인데, 나이키가 7천억 투자했다가 개같이 망해버린 아티팩트 나이키 덩크 제네시스 고스트입니다. 클리어한 아웃솔로 되어 있고, 이거는 제가 지금 동일 컬러로 3쪽 가지고 있고, 그거 외의 컬러들 지금 오프라인에 갖다 놨는데 조만간 다 회수하러 갈 거고, 네, 아무튼 이런 제품들이 있고, 여기랑 여기저기 꼽는 파츠가 있는데 이게 다 분리가 되고요. 여기 신발 쪽 보시면 어디였냐?
반대쪽인가 보네. 여기 보시면 번개 문양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폰을 갖다 대면 제가 가지고 있는 NFT를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이 심어져 있는 신발입니다. 네, 근데 쓰잘데기 없어요. NFT 확인해서 뭐합니까? 아무튼 뎀나도 참 이런 짓 잘해요. 뎀나 같은 디자이너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요, 발렌시아가가 뎀나 들어가기 전과 후로 나뉘잖아요. 뎀나 이전 발레는 좀 뭐랄까, 뎀나 이전에 역사적으로 정말 대단한 브랜드가 맞아, 발렌시아가는. 근데 시대에 좀 동떨어지는 브랜드라는 느낌이 좀 강했었거든요, 뎀나 들어가기 이전에. 근데 뎀나가 들어간 시기 자체가 스트릿 패션의 전성기였고, 이제 뭐 2017년이었나 18년도일 건데 아마 17 시즌일 거예요. 왜냐면 트리플S가 17FW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17FW 메이드 인 이태리 트리플S인데 지금 안 신은 지 5년이 넘어가서 지금 거의 신발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을 정도로 지금 김장을 해버린 상태인데, 뭐 팔라고 yen사는 아니고 애정 때문에 못 팔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이태리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아서 나중에 가면. 뎀나 발렌시아가가 좀 무슨 느낌이었냐면요, 프랑스 고급 요리가 밥상에 막 쫙 차려져 있어. 근데 야 좀 꺼져봐, 여기 뭐 바게트고 달팽이고 다 치우고 김치찌개 끓여와, 마라탕 갖고 와, 좀 그런 느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브랜드 자체를 아예 새로 탄생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뎀나 이야기 너무 길어지면 뎀나 이야기는 베트몽 때 이미 했으니까 발렌을 추후에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아무튼 뎀나도 대단하긴 한데 그 외에 대단한 놈이 또 더 있죠. 지금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다음은 에디 슬리먼. 에디 슬리먼 하면 세 가지 브랜드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죠. 디올, 생로랑, 셀린느,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떠오를 것 같은데, 에디 슬리먼의 디올 홈모는 남성복의 실루엣에 대한 기존의 기준 자체를 아예 개박살을 내버리고 아예 새로운 미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에디 디올 홈모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전 에디 생로랑이나 셀린느를 더 좋아합니다. 정말 상징적인 업적을 남긴 디올이었고, 저도 킵배몬 120 이상 되는 슬렌더로서 이런 실루엣을 미로 정착시켜준 에디 슬리먼에 대한 리스펙이 있지만, 전 디올은 오히려 크리스 바누시 아카이브나 이제 킴 존스 디올을 정말 사랑했었고요. 19살, 20살 때쯤에 킴 존스 디올을 진짜 엄청나게 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생로랑 때 에디 작품들을 보면 뭔가 에디 디올 업무 때는 어둡고 좀 러프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올에서 경험치를 충분히 쌓고 공백기를 이제 몇 년 동안 가지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여러 가지 보고 느낀 걸 생로랑에 가서 아주 폭발을 시켜버린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생로랑은 에디 팜트리 디자인이나 뮤직노트 디자인이나 그 외 에디 사진들을 보면 에디 디자인의 영감이 원천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어서, 에디 슬리먼이라는 사람 자체가 보면 재밌습니다. 되게 야수 같은 양반이야? 뭐 방랑자고 그런 느낌? 이게 생로랑 때는 절제를 할 땐 절제를 하는데 디올 업무에서 어둡고 러프한 느낌을 좀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그걸 더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땐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뭐 미스터 엑스나 스타벅스 디자인이 딱 좀 그런 느낌이었고요. 죽일 때는 확 죽여버리는 좀 완급 조절이 너무 완벽했던 게 에디 생로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진짜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생로랑에서 이불을 떼버린 것도 그렇고 이제 셀린느에서 악센트를 그냥 빼버린 것도 그렇고 아예 브랜드 명자체를 바꿔버리는데 뭐 이런 양반이 다 있어요. 기존 브랜드 헤리티지는 또 아주 그냥 개무시를 해버리고 자기식대로 브랜드를 바꿔 나가는 게, 이게 진짜 자기 확신과 취향이 확고하다는 게 보이면서도 그 깡따구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디 슬리먼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에디 생로랑 제품 중에 최근에 구매를 한 게 여기 있는 레더 패널진 구매를 했고, 그 외에 이제 여성 블랙진 하나를 구매를 해서 저기 뒤에 있고, 저는 여성 28을 입어야 허리랑 다리통이 완벽하게 맞더라고요. 그 생로랑 팬츠 뜨기에 딱 다리 착 감기는 느낌이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외에 지금 오고 있는 제품들이 좀 더 있는데 그것들도 참 이쁘고 조만간 리뷰를 할 거고요. 제가 지금 블러드러스터 레더 자켓을 좀 되게 찾고 있는데, 스카잔은 솔직히 좀 제 취향은 아니고, 이게 뒤가 다 큐빅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스카잔이랑 레더 자켓이랑 패치 크기나 큐빅 디테일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레더 자켓이 전 정말 마스터피스라고 생각을 해서 매물을 좀 보고 있는데, 매물은 많아요. 매물은 많은데 가격 타선이 안 맞아서 지금 안 사고 있습니다. 이게 잘 구하면 200대에도 구하다 보니까 전 아카이브 컬렉팅은 하지만 절대 웃돈 주고는 안 사는 스타일이라 일단 존버를 하고 있습니다. L17 레더 자켓이 제가 기억이 좀 긴가민가한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블러드러스터가 여러 차례 다시 나왔던 제품이라 연식 따라 가죽을 쓴 부위가 좀 다르거든요. 원가 절감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연식별로 퀄리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전 초판 44 사이즈랑 46 사이즈를 지금 찾고 있고, 그거랑 멀티지퍼 레더진이랑 올레더 패들진, 체인디스진 그렇게 찾고 있고, 입문용으로 보통 테디 자켓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하시던데, 에디 팬분들한테는 조금 제가 소신발언 한마디만 하자면, 전 테디는 이쁘긴 한데 좀 짜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음은 셀린느 제품을 좀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 제품 구매를 했고요. 네, 댄싱키드 니트입니다. 완전 오버사이즈로 나왔고, 이게 셀린느 때랑 생로랑 때랑 조금 뭔가 비슷하면서 미묘하게 달라서 되게 좋아하는 게 이제 에디 셀린느인데, 에디 셀린느가 초창기 욕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크게 두 가지 이유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는 PB파일로 셀린느 팬들한테 욕을 뒤지게 먹었습니다. 기존의 생로랑 때도 에디가 브랜드 하나를 완전히 뒤엎고 왔잖아요. 셀린느 가서도 똑같이 합니다. 직권적으로는 생로랑 때보다 더 했어요. 이 직권 관련된 얘기는 조만간 할 거니까, 에디 얘기를 제가 조만간 할 거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PB파일로 셀린느 감성에서 아예 다른 브랜드로 탈바꿈을 시켜버리면서 1차적으로 PB 팬들한테 욕을 뒤지게 먹고요. 두 번째로는 생로랑에서의 디자인과 실루엣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생로랑 2.0이라고 욕을 뒤지게 먹었습니다. 근데 전 그게
에디색이 워낙 강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저는 PB 파일럿도 상당히 좋아했었고 중립의 시선으로 봤을 때도 생로랑 2.0이라는 소리가 이해는 가요. 테리 자켓 보고는 참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댄싱키드 리뷰도 보면 블러드러스트 2.0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근데 또 셀린느 에디 때 보면 디올과 생로랑 때는 좀 다르게 여유로운 핏들의 제품들도 좀 냈었고 PB 팬들한테 욕 뒤지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성과는 상당히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니트를 보면 참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오버하게 나온 게 또 이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에디가 새로운 실루엣을 추구하게 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대중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눈치를 보게 된 건지 좀 되게 뭔가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감정이 돋보이는 옷이라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거 외적으로 디자인 똑같은 거를 하나 제가 어쩌다 더 사게 됐는데 네, 이거는 후드티고요. 재팬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에디 시즌 아마 21시즌에 나왔던 재팬 익스클루시브 후드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면 또 생로랑 때 감성을 또 나름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뭐 생로랑 감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공법 중에 하나인데 에디 슬리머 블러드러스터 반팔이 이게 전사 프린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다 보면 그게 떨어져요, 프린트가. 근데 이제 얘도 보면 일반적인 프린트가 일단 얘는 아니에요. 이게 잘 보시면 프로피인 거 같거든요. 이게 프로피가 뭐냐면 좀 털이 달려있는 스웨이드 같은 그런 재질을 이제 프로피라고 하는데 이게 실크 스크린이나 디지털 전사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공법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이제 열전사 돼가지고 붙여야 되는 그런 작업인데 그래서 얘도 입다 보면 아마 연식이 오래되고 그러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거를 보면 디자인이나 이제 그런 고질병까지도 똑같은 걸 보면 블러드러스트 2.0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 제품이고 에디 슬리먼 얘기랑 맥퀸 이야기는 참 진짜 조만간 빠르게 하고 싶네요. 정말 좋아하는 디자이너들이라. 제가 지금 영상 보니까 머리가 좀 많이 길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머리가 하나 있어서 지금 머리를 좀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원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젊은 여성 미용사 원장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제가 요즘 생로랑 컬렉팅을 엄청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때 이제 디올이랑 생로랑을 제가 원래 좀 많이 모았었고 이번 년 저는 에디보이 메타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디보이들 아카이브를 모아놓은 인스타 계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정들의 남자분들을 보면 머리가 되게 긴데 그냥 머리를 쫙 내리거나 그냥 아예 묶어버리는 그런 머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그런 머리들은 너무 많으니까 좀 뭔가 그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또.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장발인데 좀 다르게 머리를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시번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이 섰습니다. 가시번이 뭔지는 사진 띄워 놓을 거고요. 아무튼 가시번이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머리를 하고 있고, 일단 제가 스타일적으로 좀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뭐 변화를 준다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는 거에 가깝죠. 원래 저는 브이론 컬렉터이기도 했지만 브이론을 모으고 팔면서 저는 그 돈으로 생로랑과 디오를 원래 많이 샀었고 배트만과, 그리고 이제 에이색바리가 브이론 패권을 잃으면서 엔들리스로 넘어가면서 저는 이미 엔들리스도 이제 해먹을 만큼 해먹었고 브이론 포스까지도 뭐 어떻게 컬렉팅을 한 상태고, 지인분들이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의 컬러별로 웬만하면 다 보긴 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렇게 브이론이나 해외 스트릿 브랜드들 많이 접해보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디로 가냐, 이제 기존의 브이론 밴드는 어디로 가냐, 브이론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되게 우리나라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는 아웃핏들처럼 뭐 후드티에다가 펑퍼짐한 바지 입고 그런 핏을 권장하는 브랜드가 원래 애초에 아닙니다. 쇼들만 보더라도 되게 스키니한 실루엣을 권장하는 그런 브랜드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실루엣에 또 익숙한 친구들은 보통 이제 에디보이로 넘어가거나, 이제 카티가 완전 진화형이 돼가지고 지금 날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피움 코어로 넘어가거나,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서 이제 많이 인스타에 올라오는 아웃핏들 좀 보면 오피움 코어가 완전히 날렸잖아요 작년에. 근데 오피움 코어에서 에디보이 메타로 넘어가는데 되게 수월하실 거예요. 왜냐, 그거는 쥐드래곤 삐딱하게 뮤즈면 바로 그냥 좀 느껴지실 거예요. 리고웬스랑 에디 생로랑의 호환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굳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컬렉션 다 팔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상하이만 어느 정도 갈아입어도 그쪽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요새 보니까 카티가 생로랑에 손을 좀 많이 대더만요. 그러고 저 나이를 먹으니까 좀 다시 좀 점잖게 입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Mun meni ennen mediä sinua Baby sä mut ihan matkaan Toki on shibua Kato sun ihan noit tatskoja Säkestä kipua Mun meni ennen mediä sinua Baby sä mut ihan matkaan Toki on shibua Kato sun ihan noit tatskoja Säkestä kipua I don't know mitä välillä on mieltä Body race mulla kaikki niinku mä tää sunkaan I'll be dreaming about you swear to God mä niin sustakin pimeänä untaa Mun baby tykkää kilpi konniks ne saa mun huutaa eteen kova bongaa Ja mun baby on ride or die Ja se ride mun kavakin meillä oli hummaa Sillä on valkoinen fiti se on enkeli mulle mun
päällä pelkästään vaan tummaa. Sit onks niin hyvä, mä rakastan enemmän kuin mitä sä tukkaa. Mä rakastan osta sun kukkiin, rakastan osta sille vähän kukkaa. Mun meni eilen ja mietis meitä. Välillä metsi on vähän mittoon, kun en osaa kanavoida metsituteit. Koita vaan pesit sen taus, enkä mä oo jealous moist kundeis. Mulla on kaikki mittari ja sitä metsin välintari, niin se on aina mun vein. Mun meni eilen ja mietis sinua. Baby sä mut ihan matkaan, toki on shibua. Kato sun ihan noit tatskoit, säkin kipua.